여러분은 누군가를 깊이 원망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비가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18살 소년이 9살 여동생을 안고 작은 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안에 있어도 될까요? 소년의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꽃집 주인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한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훗날 소년이 깊이 원망하던 한 사람이 사실은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꽃집에서 시작된 12회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충청남도 서산 버스터미널 뒤쪽 골목이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사람 발길이 거의 끊기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는 작은 꽃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화꽃집. 그날 밤 꽃집 안에서는 꽃집 주인 박세화가 늦은 시간까지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꽃집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고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조용히 작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한 소년이었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그리고 그 품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듯 소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젖은 운동화 끝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한참 동안 꽃집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발길을 돌려야 하는지 망설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천히 손을 들어 꽃집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툭, 툭. 세화는 잠시 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그 한마디였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젖은 옷과 추위에 굳은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에 스쳤고 아이도 그제야 살짝 눈을 떴습니다. 오빠, 소년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세화는 아무 말 없이 난로를 켰습니다. 잠시 후 노란 불빛이 피어오르며 차가운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끓여 따뜻한 컵을 건넸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신 뒤 아이는 꽃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꽃이다. 그 한마디에 세화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세화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니?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을 텐데. 소년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세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소년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젖은 옷, 지친 얼굴,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세화는 천천히 가게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꽃집 뒤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포장지 상자와 화분, 리본과 플라스틱 통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세화는 말없이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한쪽으로 밀고 낡은 선반을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먼지가 묻은 바닥을 대충 쓸어낸 뒤 꽃 포장할 때 쓰던 두꺼운 천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담요 2장과 작은 전기장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소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화가 짧게 말했습니다. 애감기 걸린다. 소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8살 소년 김태중과 9살 김서연은 꽃향기가 가득한 작은 창고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세화의 딸이었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였습니다. 세화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그리고 한참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애들을 들였다. 하지만 세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어준 일이 훗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꽃집이 한 청년의 인생을 다시 피우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식탁 위에는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연은 계란 프라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화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밥 먹자. 서연은 오빠 얼굴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태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세화가 물었습니다. 갈 곳은 있니?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달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어머니는 서연이 3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아이들을 혼자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친구 소개로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엄마 윤미경은 처음엔 친절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 보험금, 통장, 모든 걸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태준과 서연의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나가. 태준은 그날 밤 동생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도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버스터미널에서 밤을 새우려다가 꽃집 앞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화는 한동안 말없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며칠 여기서 지내라. 그러고 생각해보자. 태준이 놀랐습니다. 네. 세화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공짜는 없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3사람이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꽃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윤미경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세화가 태준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누구시죠? 윤미경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 보호자예요. 하지만 이어진 말은
세화도 태준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에는 큰 빚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사업을 하다 큰 돈을 잃었고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집을 내놓든지 태준을 데려가든지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버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친구들이 아직도 너 찾고 있어. 빚 대신 너 데려가려고. 세화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경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들, 애들 데려다가 공사판에 일 시킨다고요. 꽃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미경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쫓아낸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숨어 있어야 해. 그 말을 남긴 채 윤미경은 서둘러 꽃집을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아, 여기서 나가지 말아라. 태준이 놀란 눈으로 세화를 바라봤습니다. 세화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동생 학교 보내고 너는 내일 도와주면서 밤에는 공부해라.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세화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 순간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밖에는. 다음 날부터 태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꽃 배달, 낮에는 꽃 정리. 서연은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꽃집 한쪽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에는 늘 꽃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꽃집에서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세화가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라. 밖은 아직 어두웠고 서연은 담요 속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요? 세화가 대답했습니다. 꽃 장사는 새벽이다. 그날 태준은 처음으로 꽃 도매시장에 따라갔습니다. 시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상인들이 꽃상자를 옮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미 20단 여기, 백합 내려. 세화는 장미 한 다발을 집어들더니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꽃 장사는 눈으로 하는 거다. 향기로 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줄기를 가리켰습니다. 줄기 굵은 거 골라라. 잎색 봐라. 잎이 흐리면 오래 못 간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 태준은 처음으로 꽃 장사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는 세화를 따라 꽃을 받아왔고 낮에는 꽃 정리를 했습니다. 세화는 이를 대충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리본 묶는 법, 꽃다발 균형 맞추는 법, 꽃이 시들지 않게 물 갈아주는 방법, 꽃줄기를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 장미 가시를 손 다치지 않게 정리하는 법. 세화는 항상 말했습니다. 꽃은 사람 마음이랑 비슷하다. 조금만 방치하면 금방 시든다. 어느 날 저녁 꽃집 문을 닫고 나서 세화가 말했습니다. 공부해라. 태준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지금요? 검정고시.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돈 벌어야 합니다. 세화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나중에도 번다. 머리는 지금 써야 한다. 그날 밤 세화는 오래된 책상 하나를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교재를 사왔습니다. 밤에는 공부,
그날부터 창고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꽃집, 밤에는 공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책을 펴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화는 말했습니다. 잠깐 자라. 대신 포기하지 마라. 서연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오빠 공부 잘하네. 태주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예전에 했었거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태주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날 꽃집 안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화가 몰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세화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시험 붙으면 축하하는 거다. 그 뒤 태주는 대학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어느 날 대학 창구에서 이미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보호자 명의로 말입니다. 태주는 그날 저녁 꽃집으로 돌아와 세화에게 물었습니다. 등록금 아줌마가 냈습니까? 세화는 꽃줄기를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왜긴 학교 가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세화는 짧게 말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습니다. 대신 나중에 돈 벌면 서연이 학교 보내라. 태주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세화는 태준에게 배달을 맡겼습니다. 꽃 배달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병원, 호텔, 식당, 꽃이 들어가는 곳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하며 태주는 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꽃인데 가격이 크게 달랐습니다. 농가에서는 10,000원에 나오는 꽃이 꽃집에서는 30,000원이었습니다. 중간 유통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져오면 되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농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산, 태안, 홍성, 작은 화훼 농가들을 찾아가 직접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꽃 유통을 한다고? 도매시장도 힘든데.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개 꽃집뿐이던 거래처가 어느새 10개가 넘었습니다. 꽃집 사장들은 말했습니다. 태준이 꽃이 제일 신선해. 도매시장보다 빨라. 태주는 새벽마다 농가를 돌았습니다. 태안의 국화농가, 홍성의 장미농가, 논산의 백합농가를 직접 다니며 꽃을 받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이 되기 전에 꽃집에 배송했습니다. 도매시장보다 하루 빠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큰 꽃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주 꽃 공급 가능합니까? 태준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그 계약 하나면 사업이 2배로 커질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밤새 계산을 했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하지만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서울 납품 첫날, 태준이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꽃이 전부 시들어 있었습니다. 냉장 장치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손해만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거래도 바로 끊겼습니다. 그날 밤 꽃집 창고,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화가 물었습니다. 망했냐?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세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네. 태준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세화가 말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다 한두 번 망한다. 2번 망하면 장사꾼 된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농가 하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유통업체랑 계약했어. 서울에서 온 큰 유통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물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절망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세화는 조용히 꽃줄기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세화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너 꽃 배울 때 뭐 배웠냐?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줄기 보라고 했습니다. 세화가 말했습니다. 맞다. 꽃은 줄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줄기 굵은 놈은 안 꺾인다. 다음 날 태준은 다시 농가를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매시장에 꽃을 넘기지 못하는 작은 농가들이었습니다. 가격은 낮았지만 꽃은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이 훗날 태준 사업의 가장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 태준은 커다란 냉장 창고를 세웠습니다. 직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간판이 붙었습니다. 세화 플라워 유통. 간판을 본 세화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시작이니까요. 세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꽃은 늦게 피는 것도 있다. 그래도 피면 오래 간다. 태준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세화꽃집 골목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꽃집 앞 전봇대에 낯선 종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안내문. 서산 구도심 전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공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건설회사 사람들이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꽃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십니까? 세화가 말했습니다. 세입자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세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기는 곧 철거됩니다. 그날 저녁 꽃집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세화는 아무 말 없이 꽃줄기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꽃집 없어져요? 세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달 안에 가게 비워주세요. 세화는 한동안 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꽃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잃은 뒤 처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과 서연을 만나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꽃집에 왔습니다. 세화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왔냐? 태준이 말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화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가게 접어야지 뭐. 태준이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거 없다. 꽃도 지고 사람도 늙는다. 하지만 태준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꽃집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이 문을 두드리던 그날처럼 그날 태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꽃집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었다. 다음 날 태준은 회사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창고 옆 건물 비어 있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준이 말했습니다. 거기 꽃집 만듭니다. 직원이 놀랐습니다.
네. 태준이 웃었습니다. 세화꽃집. 몇 달 뒤 새로운 꽃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큰 유리창, 넓은 작업대, 그리고 작은 카페 공간까지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세화꽃집. 세화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꽃집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세화가 물었습니다. 왜? 태준이 웃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 시작이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이 세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세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세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다. 꽃집 앞 화단에는 새로운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면 오래 갑니다. 세 사람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세화플라워 유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이었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전국 여러 도시로 꽃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냉장 시설이 들어섰고 직원도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서산에서는 이미 꽤 알려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문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창고 앞에 낯선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농가 세 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유통회사가 농가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태준 회사의 절반 물량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울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꽃 상태가 이상합니다. 태준이 직접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냉장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꽃 수백 상자가 전부 시들어 있었습니다. 냉장 시스템이 밤사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손해는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창고 안에 시든 꽃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인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화였습니다. 태준아. 네. 망했냐?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세화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세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집 와라. 그날 밤 태준은 세화 꽃집으로 갔습니다. 세화는 평소처럼 꽃줄기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망한 거 맞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화가 물었습니다. 꽃 버렸냐?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세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 태준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세화는 시든 꽃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든 꽃도 쓸데있다. 이건 꽃다발 못 만든다. 근데 화분은 된다. 꽃잎은 말려서 차도 만든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사도 똑같다. 버리면 끝이다. 쓰면 길이 생긴다. 다음 날 태준은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꽃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꽃잎을 말려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었습니다. 그 드라이 플라워를 작은 향주머니와 소포장 상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옷장이나 신발장, 차량 안에 걸어둘 수 있는 향기 나는 꽃 제품이 된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든 꽃은 행사 장식용 꽃으로 판매했습니다. 가격은 낮았지만 물량은 빠르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태준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농가도 더 늘었고 거래처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세화가 항상 말하던 것, 꽃은 늦게 피는 것도 있다. 그래도 피면 오래 간다. 어느 봄날 저녁, 세화꽃집 앞 화단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꽃집 아직 있네. 세화가 말했습니다. 그래, 꽃집은 안 없어진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그날 꽃집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세화꽃집, 다시 피는 인생. 그리고 그 꽃집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세화꽃집 문 앞에는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화는 평소처럼 꽃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작업대, 리본이 걸린 벽, 그리고 꽃다발들이 놓여 있는 선반. 모든 것이 처음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비 내리던 추운 겨울밤, 서연을 안고 꽃집 문을 두드리던 그날 이후 태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화가 말했습니다. 거기 서서 뭐하냐?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냥 잠깐 생각 좀 했습니다. 세화가 꽃줄기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사업 잘 되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요. 세화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 덕은 무슨.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하세요? 세화가 말했습니다. 비 오던 날, 태준이 웃었습니다. 네, 그날 아니었으면. 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세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꽃줄기를 천천히 자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그때 사실 무서웠습니다. 서연이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디서 살아야 하나?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문 열어주셨잖아요. 세화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세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꽃줄기를 잡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세화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부르냐? 태준이 웃었습니다. 늦었죠? 세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늦었다. 그때 서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그리고 세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세화가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세 사람은 함께 꽃집 문을 닫았습니다. 꽃집 간판 위에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화꽃집, 다시 피는 인생. 어떤 꽃은 늦게 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피면
오래갑니다. 세 사람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꽃집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